여기 신을 받드는 남자가 있다. 신을 받들기까지, 이 길을 걷기까지 당한 시련과 서름을 굳이 말해 무엇할까? 모든 것을 버리고 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말에 남자는 두려워 좌절했다. 그러나 막상 신의 길을 가고 보니 그제야 남자는 깨달았다. 신이 버리라 한 것은 인간의 욕심이지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자를 꿈꾸는 남자, 해동만신이라 부른다.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솟았다. 이른 아침부터 상을 차리느라 분주한 해동만신과 제자들. 오늘 해동만신이 맡은 굿은 조상들의 넋을 위로하는 안택굿. 안택굿은 경기도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양반굿으로 안으로는 집안의 평안을, 밖으로는 대주의 입신양면 순풍무사를 비는 굿이다. 그 넋을 기르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원을 풀고 한을 풀어서 극락전도 시키는 굿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다음 의식들 준비하고 이제 선생님들 옷 갈아입고. 안택굿은 상에 올릴 제물과 전물 하나하나를 모두 무당이 준비해야 하는 까다롭고 어려운 옛 굿. 해동만신은 국내 유일의 안택굿 전문가인 고성주 선생에게 무려 10년을 넘게 사사한 수제자로 우리나라 안택굿의 명맥을 이어가는 중이다. 상이 모두 완성되었다. 조상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상과 특별히 만든 삼불제석의 고깔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 이 자리에서 염원을 가득 담은 12거리 길고 간절한 굿을 구성직에 버릴 것이다. 신령들을 한자리에 좌정시킨다는 부정거리가 시작됐다. 해동만신이 앉아 장구장단에 맞춰 부정거리를 시작하면 굿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부정거리로 신령들을 한자리에 모셔놓으면 이제 가망거리가 이루어진다. 무복을 갈아입은 해동만신. 이제 상위에 좌정한 신들에게 제갓집의 염원을 아뢰고 무운을 빌어달라 청할 것이다. 지금 살아가는 지점이 평택에 살고 있나? 그렇죠. 평택? 네. 그리고 대준 어디 살아? 오늘 안택굿을 청한 제갓집의 조상이 해동만신의 몸을 빌어 찾아왔다. 언양에서 진옥이 말미삼아 극락전도 연화대를 보내는 형국이 분명하고 오늘 우리 자손나비들 그저 잘 돼서 그저 먹고 사는 조선이. 아휴 그래도 저 집안에 술을 좋아하는구나. 술술 공수를 풀어놓는 해동만신. 아무쪼록 내가 주위에서 오늘 이어서 배내가 제수고 복을 줘야지. 아무쪼록 그게 이렇게 신난생활 살았다고 오래 되시라고 그랬지. 아, 감사합니다. 나나
이제 3, 4년 고생만 더 해라. 한정도 구하면 그때도 힘은 들었어도 우리 대감리 주상대감에서 주상대감에서 문 열어서 돈 그렇게 도와줄게. 처음에 크게 못해. 크게 못하니까 조그맣게 나도 그 가게 점포를 문 열어서 이렇게 비리고 누구랑 해. 그래야 된다. 그리고 같이 하면 괜찮아. 같이 해서 문 열어서 우리 대감리 전방에서 우리 저 제수 주고 복 줘야지. 들자는 자손이 분명하고 놀라는 자손이 분명하다. 아무쪼록 도다리 문열어서 우리 자손 나비들 건강히 귀하게 도우시고 내가 이렇게 들어서서 사업주에다 우리 저 사람들 되게 도와줄게. 그저 무엇이라도. 사슬 세우기는 신에게 정성이 잘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증표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조상께 간절히 도와주십사 기도를 올린 제갓집. 해동만신이 세운 사슬이 무사히 서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온다. 아유, 원하는 거 될 거니까 그래도 부탁하고. 다행히 정성을 제대로 올릴 수 있었던 굿이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어디 긴장한 것이 제갓집뿐이었겠는가. 신에게 매달리는 무당 역시 굿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업을 하고 또는 뭐 장사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자꾸 일이 엉키고, 그리고 지금 한 40살이 지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봤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 제가 때 그러니까 유년 시절이죠. 청소년 시절에 그 딸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눈을 제대로 못 감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혼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조치 기자가 일이 좀 앞뒤가 다 막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뚫자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길들이 안 좋은 것도 다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안택굿은 특이하게도 굿이 끝나고 나면 쌀을 이용해 공수를 본다. 쌀알이 툭툭 떨어지는 모양. 쌀더미 위에 남은 흔적을 통해 망자의 넋이 무사히 구제되었는지 정성은 제대로 받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다든지 환생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쌀로다가 자국을 이렇게 주다 흔적을 줍니다. 그래서 세 발자국이 있는 자국도 있고 또 뱀이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날이처럼 날개 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쌀점이 끝나면 망자의 넋을 강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흰 비단천을 강물 삼아
해동만 씨의 몸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한다. 걸음이 순조로운 것을 보니 정성은 정성대로, 복은 복대로 잘 받은 모양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것이 이 일이다. 지금껏 정성 들인 일을 무사히 마무리 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을 다하는 해동만신. 잘 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맑게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족하고요. 또 여기 선생님들도 다 내일처럼 열심히 해주셔서 오늘 아주 성의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굿이란 것을 아예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직접 해보고 또 천도제를 지내보니까 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을 하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지금 편하고요. 굿이란 걸 되게 무겁게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좀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며칠째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겨울날 아침. 해동만신이 뭔가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학생 교육이 있어서요. 스킨스쿠버 교육하러 수영장 가보려고요. 학생은 웬 말이고 스킨스쿠버는 웬 말일까 싶어 무작정 해동만신을 따라 나선 제작진. 비 내리는 도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차. 근데 어떻게 지금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지인 통해서 우리 저 알고 계신 그 무속인 분, 그분 동생분이세요. 근데 이분 또한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싶어 하시고 또 물을 좋아하셔서 어떻게 우연찮게 얘기 나누다가 제가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뜻 오케이 하셔서 저번 주에 일주일 전에 오늘 하기로 이제 예약을 잡았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반가우셔. 반갑습니다. 누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잖아 또 그 다이버를 좀 배우고 싶었었는데 뭐 기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눈썹 위로, 눈썹 위로. 그렇지, 눈썹이. 왜냐면 눈썹이 안에 걸리면 그 사이로 이렇게 되시고, 스노클은 마우스피스를 어금니로 다 꽉 물면 안 돼요. 꽉 물면 입이 나중에 뻑뻑해 아프니까 천천히 입을 이렇게 손 치세요. 살짝 물어봐요. 입에 맞춰서 편하게 내뱉는 것 또한 길게 쭉. 92년도에 스킨스쿠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력을 느껴서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먹고 훈련을 받고 96년도에 한국잠수협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수중연맹 지도자가 됐고.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또 가르치기까지 하는 무속인이라니 어쩐지 해동만신은 지금껏 우리가 아는 무속인들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이 손을 딱 칠 거예요. 친 손은 고개 숙인 상태 그냥 뒤로 12셔. 네? 하나, 둘,
호흡 내뱉으세요. 똑같이. 자, 물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호흡하다 물기가 딱 오는 느낌이 오죠. 그럼 빠지는 거예요. 자, 잡으세요. 고개 투. 오케이. 아, 빠졌죠. 투, 호. 이거 무속인의 이 길을 걸으시면서 스킨스쿠버라는 이런 취미생활 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무속인 생활에 접하면서는 한 3년 정도는 제가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뭐 신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안 됐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사고로 인해서 2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70% 뼈가 손상이 돼서 장애자 판정을 받았고, 또 뼈에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밖에 없었던 거고요. 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다시금 시작하게 됐죠. 사실 해동만 씨는 무조건 신의 길을 가야만 했기에 그래서 스킨스쿠버를 시작했었다. 불편한 다리를 일으켜 세우려면 재활운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것이 해동만 씨의 심볼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경력도 있고요. 또 주위의 후배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워낙 다이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배 학생이나 학생들 지도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 통해서 뭐 아직도 다이빙 하느냐, 좀 할 수 있으면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혼자 다이빙을 하죠. 바다 가서 하는 건 혼자 하고, 이제 교육 같은 거는 지인들 통해서 그냥 하면 무료로 강습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돌렸죠. 서 있으면 주먹 프로그램 해서 쭉, 오케이. 호 숙이고, 호, 천천히. 이게 있으니까 자꾸 깔아앉는 그렇죠. 나가는 거. 예, 잘 가르쳐 주시고 일단 안전 사고가 안 나게끔 이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깊고 깊은 물속에 서면 신의 형상을 더욱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해동만신. 그는 깊은 심연의 물길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튿날 이른 아침, 간만에 비가 그치고 해가 쨍하니 솟았다. 해동만 씨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신당에 올려두었던 옥수를 갈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아침에 갈고 밤 11시 넘어서 자식 기도하기 전에 꼭 갑니다. 기도하기 전에. 옥수를 이렇게 매일같이 예.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물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고 물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신령님을 대우하고 우수하는 과정에선 매일 뭐 음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맑은 정한수로, 맑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몸에 안 좋은 것들 기도 다 이렇게 말끔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항상 정한수를 갈고 시작을 하죠. 천천히 옥수를 채워 넣는 해동만신. 찰방찰방 물이 차오를수록 해동만신의 영검함이 더해진다. 저는 24살 즈음 같아요.
그때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을 상황이었는데 눈만 감으면 막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의 풍습의 어른들의 모습, 갓을 쓰고 또는 이렇게 뭐 빨간 옷을 입고 나오시는 할아버지 같은 형상,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크게 대단하게 생각은 안 했죠, 처음에. 아, 내가 지금 몸이 허한가 보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빠서 피로한가 보다. 이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던 즈음에서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오늘 저쪽에서 잔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금액대가 워낙 몇 억대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도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예감, 일반인들이 말하는 촉이라고 했는데 그 빈도가 너무 심했던 거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봤어요. 봤을 때도 전혀 그것도 뭐 이죠. 무가나 무당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서 건설업에서 부도를 맞고, 그때 부도 맞은 게 아마 140억대, 1차 부도가. 뭐 2, 3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됐죠. 그 당시 뭐 당자 8천짜리가 하나 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20대에 제가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면서 이제 머리 좀 식히고 내가 좋은 레저 스포츠를 하자. 그래서 바다 내려갔죠. 강원도로 내려가서 스킨스쿠버 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한국잠수협회, 그다음에 세계수중연맹 지도자다 보니까 인맥이 많고, 그러니까 많이 와서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저희 리조트에 와서 이제 스킨스쿠버 교육을 받고 이제 투어를 하려고 오면 오는 날마다 그렇게 바다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주의보 떨어져서 배가 못 뜨고 바다가 파도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여기서 세월을 한 5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 즈음 34, 35쯤 제가 강원도에서 리조트를 할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손님들을 태우고 다이빙 학생들을 태우고 보드를 몰고 이제 바다를 가요. 가서 다이빙 하는 사람들 물속에 다 집어넣고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나올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은 물속을 이렇게 오면은 진짜 막 집채만한 그런 인어가 막 지나가고, 여왕님의 형상이라든지 뭐 연꽃 같은 게 팍 튀어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는구나. 너무 바쁘니까 아침을 거르고 거의 뭐 밥을 못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러더니 그때도 이제 바다가 결국은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매일 뭐 주말마다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주의보가 떨어지고 북풍주의보 떨어지면 손님 못 받고 그 많은 인원이 왔다가 그냥 가게 되고, 다시 접고 다시 이제 의정부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건설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게 이제 엔돌핀 사우나라고 찜질방 52억짜리 공사를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또 잔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부도 처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위치권을 걷어서 그 엔돌핀 사우나를 인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말문이 열린 거예요. 카운터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는데 어느 할머니가, 조그만 할머니가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서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사우나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옆에 그 아이보다 조금 더 큰 애가 한복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야?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려가실 때 층계 천천히 내려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다리 다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니?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젊었으니까. 그런 차례 내려가자마자 할머니가 다리가 똑 부러진 거네. 그때도 몰랐어요. 그때도 난 이런 영적 기운인지도 몰랐고, 찜질방을 가려면 싹 걸어가야 거리가 한 30m 이상 돼요. 워낙 사우나가 크다 보니까. 걸어가는데 이쪽에서 사람 같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표현이. 희미한 물체가 싹 걸어 지나가는 거예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거죠, 제 눈에만.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제 입원을 해야 정치를 받아야 되는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말문이 열렸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의 앞으로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예로 처제가 그때 당시에 23인가 2인가 아마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앉아가지고 그 아이한테 여기 어깨에 요만한 애기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동자신. 그들이 대뜸 거기다가 밥 먹고 있는 애한테 얘 너 임신했구나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임신을 하냐고. 그래서 너 임신했어. 병원에 한번 가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 저한테 저 지금 생리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가더니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태도 이쪽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이 귀 쪽에서 이제 환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돈과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죠. 너무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보다. 무당인가 보다. 그때선 내가 수긍을 한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아 이거 재밌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그거 신비롭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길을 걷게 된 거예요. 혹시 가족분의 중에 누가 무속인 분이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저도 몰랐었어요, 그거를. 이 제자가 되고 나서 그걸 알게 됐던 거죠. 화경으로 보고. 저희 친할머니가 무당이셨다는 거죠. 전 몰랐어요, 그걸 전혀. 여기를 갔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눈만 감고 기도한답시고 아무것도 애기가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합장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한 줄 아는 거죠. 그러고 앉아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그 처음에 보여줬던 제자가 되기 전에 보여줬던 그 장구를 메고 막 돌던 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혹시 아냐? 근데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네 할머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북이세요. 황해도에서 피난 때 이제 여기 내려오셔서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식구들에 대한 또는 위대에 대한 걸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행히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에서 뭐 아무개 그러면 최만신 그러면 아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다고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대물림을 받아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요. 정말 신이 있을까? 있다면 대체 나를 어떤 길로 데려가려는 것일까? 그런 호기심과 의아함으로 가게 된 무속의 길. 오후가 되니 또 질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선생님, 이렇게 네. 비 오는데 어디 가세요? 아, 저희 그 토동문화진흥협회 이번에 그 협회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일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점검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소고요.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쪽 건물에 뒤에까지 지금 건물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1차 허가 문제 때문에 이 앞쪽에 30평만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3층까지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경계 측량을 한 거예요. 이번에 건물 설립하려면 벽과 벽 사이에 기본적으로 떼어야 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측량을 하고 나서 이제 건물을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아마 점점 바쁘시죠.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3층 건물이 올라가요. 1층은 주차장, 2층은 이제 교육장 및 강습실, 그 다음에 3층은 이제 지금 쉴 수 있는 공간. 그 앞에 보이시는 주 건물은 저희 그 협회 회원들 그리고 중앙본부 임원분들 식사할 수 있는 구내 식당입니다. 여기는. 이
근데 사옥도 네네. 선생님이 직접 사비를 털어서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가에 몸을 담고 있고 내려오는 전통을 전수를 받아서 또 우리의 고유의 그 굿에 대한 또는 설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자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 만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 무속인들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전수관이 있고 배울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들은 어디 소속감이 있어도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교육관 및 협회 사무실을 중앙본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형편이 뭐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서 뭐 이렇게 후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 또한 또는 옆에서 당연히 깃발 달고 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통성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지금 어떻게든 설립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건설 쪽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에서 한다면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재값도 다 비싸고 해도 일단 어렸을 때 건설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죠. 제가 했었기 때문에 직접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40%에서 45% 정도 절감이 되니까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 저기 안산 쪽에 안 들어왔더라고. 산 기운 내려받기 적당한 곳에 세워진 작은 산신각. 정갈한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은 대체 어딜까? 둘러보니 이곳은 작은 산신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꾸려진 신당에 칠성당까지 갖추었다. 이곳은 한국토속문화진흥협회의 임시 사무실. 아까 해동만신이 둘러보던 사옥터에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 곳이다. 해동만신이 이곳에서 크고 작은 협회 일을 처리 중이다. 한국토속문화진흥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식 허가 받고요. 2008년도 34호로 지정된 그 정부 법인 단체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일단 무가 쪽에서 활동하는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는 세시풍속 또는 민간신앙, 유무형문화재 발굴, 그리고 각 지역을 보면 그 선왕이라고 있습니다. 선왕. 그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죠. 저희가 종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공신력도 없어지고 또 무가에 몸을 담고 있는 종사자분들도 어떤 그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정부 법인이 없다 보니까 미흡한 저지만 저라도 앞장서서 움직여 보려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눈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안 미끄러워요? 예, 아유, 많이 많이 왔어. 아유, 지금 쉬다 쉬시니까 차 한잔 하시죠. 커피 한잔 하시고. 좀 일하실 때 먹어야지. 차 한잔 드세요. 따뜻하게. 아휴, 이게 먹기는 먹는데 걱정이 태산이요. 우리 어떻게 부교는 한 분만 쉬고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작업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8시부터 나가서 한다는데. 그래요, 뭐 씹어갖고 밥을 들고 막 갈. 목석 달래니까요?
하느님이 못 막아줬나? 못 막지. 돈 버는 목사인데.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지인으로도 알고 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알고 토속문화협회 시작을 하면서도 왕래하고 하다 보니까는 또 본부를 같이 또 손잡고 의논하고 가자 해서 오래됐죠. 옆에서 오랫동안 봐오셨는데 예수님 어떠신 분 같으세요? 일단 심성이 너무 착해서 다 갖췄어요. 하나서부터 뭐 남자로서도 또 신령님 기자로서도 또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제 마음이 약해서 남들한테 이제 험한 소리 못 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뭐 다 틀리잖아요. 멋있죠? 생긴 것도 잘생겼죠. 일단 심성이 착해요. 사옥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해동만신. 새로 털을 잡고 우뚝 솟게 될 한국토속문화진흥협회 사옥을 생각하면 입가에 해벌쭉 미소가 번진다. 그리고 지지면은 비용은 좀 절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신명만 밝히면 될 것이지 무엇하러 나서 이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맡느냐고들 한다. 제 몸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 사람들, 상처받고 지칠 대로 지쳐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들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해동만신의 대답은 좀 다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거 없어요. 저는 무업을 통해서 무당이 돼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고 다음에 태어나서 사람이 된다면 또 무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길 가면서 가장 힘든 거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걸음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신명을 가진 분들의 힘든 어려움이지 저는 힘든 거 모르겠고요. 그리고 박사무당을 하면서 좀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걸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이 공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도 다 익히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당의 길을 걸어섰고 무업을 하는 동안 전국에 있는 무당분들도 천대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는 만큼의 신령이 모시고 덕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이 잘해야 제가댁 일반인들 손님분들도 저희가 거두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토속문화진흥협회가 새롭게 올해 출마했으니까 다시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전국의 그 본부장 지부장 모집을 곧 할 겁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행사도 많이 하니까 참여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히 열심히 이 업을 평생 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해동만신더러 한쪽 가슴에는 영검한 신을, 또 다른 가슴에는 꿈을 품고 사는 남자라고들 한다. 꿈이 있어 빛나는 해동만신의 모습,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아닐까.